황기찬의 비열한 계략으로 김도윤이 강간 미수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찰에 체포되는 그 순간 강재인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조력자마저 잃었다는 생각에 그녀는 아는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차가운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상대가 YL그룹이라서요. 죄송합니다. 거대한 벽 앞에서 홀로 남겨진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수화기를 붙잡은 그녀의 손이 힘없이 떨렸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생각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동시에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또 다른 곳에서 차갑게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인의 어머니 최자영이었죠. 딸의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 들은 그녀는 사위였던 황기찬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딸을 밀어내고 안주인 행세를 하는 강세리를 몰아내고 싶은 마음에 자신만의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변호사에게 연락해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 전문 변호사를 비밀리에 김도윤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라고 지시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전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황기찬, 그놈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건 내 눈으로 못 보니까 반드시 이기세요. 최자영의 진짜 목적은 정의 구현이 아닌 오직 황기찬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그의 오만한 얼굴에 상처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자영은 과거 YL그룹의 상무였던 도민준에게 은밀하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본론부터 꺼냈죠. 도 상무, 내 부탁 하나 들어줘야겠어요. 강세리, 그 아이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서 먼지 한 톨까지 찾아와요. 그 아이를 내쫓을 수 있는 약점이라면 뭐든지, 돈이든 남자 문제든 출신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YL그룹 며느리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아이라는 증거만 가져와요. 한편 회당실에서 김도윤의 체포 소식을 전해 듣고 승리에 도취해 있던 강세리. 그녀의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불길한 예감에 전화를 받은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으로 변했죠. 수화기 너머에서는 결코 다시 듣고 싶지 않았던 그녀의 과거이자 악몽, 그 자체인 남자 지성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이네, 캐서린 강. 아니, 이제는 YL그룹 강세리 팀장님인가? 감방에서 내 소식 잘 듣고 있었어. 내가 그 대단한 YL그룹 안주인 노릇하는 동안 난 좁아터진 감방에서 내 거짓말들을 곱씹었거든. 내 가짜 졸업장, 기억은 나니? 지성준은 막 교도소에서 출소했다며 자신의 입을 막고 싶으면 거액의 돈을 준비하라고 섬뜩하게 협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그녀의 온몸을 휘감는 듯했습니다. 강재인의 복수와는 또 다른 과거의 망령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자영의 은밀한 의뢰를 받은 도민준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집요했습니다. 그는 과거 YL그룹에서 일했던 자신의 비서와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해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강세리의 뒷조사를 시작했죠.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보현대학교 졸업장이었습니다. 학적과에 연락한 그는 예상했지만 충격적인 대답을 듣게 됩니다. 강세리라는 이름의 졸업생은 저희 명단에 없습니다. 해당 연도 졸업생 명단 전체를 확인했지만 동명이인조차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확신한 도민준은 강세리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잊혀진 옛날 신문기사들을 뒤지고 교도소 출소자 명단까지 확인하는 집요함 끝에 마침내 지성준이라는 남자의 존재를 찾아냅니다. 과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명문대 입시 비리 사건. 그 중심에 바로 지성준과 당시 캐서린 강이라는 이름을 쓰던 강세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깔끔하게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즉시 최자영을 찾아갔습니다. 보고를 받은 최자영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했어, 도 상무. 이제 그 아이를 내쫓을 일만 남았군. 한편 지성준의 협박에 밤잠을 설치던 강세리는 이 위기를 벗어날 교활한 계략을 꾸밉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난 강세리야, YL의 안주인이라고. 강재인 따위에게 무너질 내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다잡은 뒤 황기찬에게 달려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기찬 씨, 제인이가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내 옛날 사람을 찾아내서 돈으로 나를 협박하고 있어요. 당신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과거를 모두 폭로해버리겠다고. 내가 당신 곁에 있는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강세리는 모든 죄를 강재인에게 뒤집어 씌워 자신을 동정심과 분노로 가득 찬 황기찬의 방패 뒤에 숨기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그녀의 말을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정보원인 홍 사장에게 지시를 내린 뒤였죠.
강세리가 과거에 뭘 했든 상관없어. 그 지성준이라는 놈이 뭘 원하는지, 강세리에 뭘 쥐고 있는지 싹 다 알아내. 그리고 내 앞에 데려와. 강세리의 거짓말을 들으며 그는 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아니, 그럴 리가. 이건 강세리,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겠지. 아주 잘 됐어. 내 목줄을 줄 좋은 기회야. 그는 강세리의 약점인 지성준을 자신의 말로 이용해 아내를 완벽히 통제하고 동시에 눈에 가시인 강재인까지 위협할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황기찬은 으슥한 부둣가에서 지성준을 따로 만났습니다. 부두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의 침묵을 채웠죠. 황기찬은 돈으로 입을 막는 대신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강세리 옆에 머물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평생 먹고 살 돈을 주지. 당신 같은 전과자를 비서로 써줄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내가 할 일은 없어. 그냥 강세리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녀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누굴 만나는지 나한테 보고만 해. 그리고 가끔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강재인을 좀 흔들어주면 되고. 황기찬은 지성준을 이용해 강세리를 감시하고 동시에 강재인까지 위협할 인간 폭탄으로 만들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의 잔인한 제안에 지성준은 돈과 권력의 맛을 다시 한번 느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밌겠군요, 회장님. 이렇게 두 악마의 위험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 시각 강재인은 김도윤을 면회하러 갔지만 거절당한 채 차가운 경찰서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을 향한 또 다른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던 김도윤 앞에 낯선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에이스로 서류 검토를 마친 그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황기찬 측이 제시한 증거들이 모두 정황뿐이라는 점과 피해자 진술의 비논리적인 허점들을 정확히 파고들었죠. 결국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고 김도윤은 마침내 누명을 벗고 풀려났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김도윤은 자신을 도와준 변호사에게 누구의 의뢰를 받았는지 물었지만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챙기며 사무적인 목소리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정보는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께서 황기찬 회장에게 꼭 이기라는 말을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의미심장한 말만 남긴 채 그는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강재인은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민준을 통해 이 모든 도움의 배우의 어머니 최자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증오하고 원망하던 어머니가 왜 이제 와서 자신을, 아니 정확히는 김도윤을 돕는 것인지 그 저희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죠. 엄마, 대체 무슨 생각이야? 날 위해서야? 아니면 황기찬을 향한 복수심 때문이야? 그녀의 마음속은 실타래처럼 엉켜버렸습니다. 그녀의 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민주는 강세리의 학력 위조 사실을 보고하며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알아낸 더 충격적인 정보를 덧붙였습니다. 황기찬 회장이 부둣가에서 지성준과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돈으로 입을 막으려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거래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마 강 팀장을 완벽히 통제할 목적으로 그를 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성준은 단순한 과거의 남자가 아니라 황기찬 회장이 손에 쥔 칼이 된 겁니다. 강재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황기찬이 자신보다 한 수 위에서 더 잔인하고 교활한 복수의 판을 짜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의 방식은 사람을 직접 해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을 이용해 서로를 파멸하게 만드는 훨씬 더 악랄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YL그룹 회장실. 황기찬은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강세리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가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힘들어 보여.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도와줄 특별한 사람을 한 명 채용했어. 당신의 개인 비서로. 아주 유능한 친구야. 의아해하는 그녀 앞으로 회장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들어와 90도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강세리 팀장님의 비서로 일하게 된 지성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과거이자 악몽 그 자체인 남자. 자신의 모든 비밀을 쥐고 있는 그가 자신의 비서가 되어 눈앞에 서 있는 상황. 강세리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고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황기찬을 돌아보았지만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즐기고 있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만 짓고 있었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지옥이 바로 그녀의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